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실제로 다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라고 하실 겁니다. 아침에 분명히 오늘은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마음을 다잡았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거나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룬 채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왜의 특정 부위가 지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의 실행력, 집중력, 그리고 결국에는 성과와 돈이 바뀝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뇌에서 2.5k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기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뇌 안에 CEO가 한 명 있습니다. 그 CEO는 이마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efrontal cortex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앞이마 껍질 정도인데 이름은 좀 투박해도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걸 참고 나중을 위해 절제하는 것, 어떤 판단이 옳은지 따져보는 것, 그리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게 전두엽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두엽은 여러분이 사람답게 행동하게 만드는 영역입니다. 충동대로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힘이죠. 진화적으로 보면 전두엽은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한 뇌 부위입니다. 침팬지도 감정이 있고 기억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자신을 상상하며 오늘의 소비를 조절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두엽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CEO가 지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CEO가 번아웃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이 흐려지고 계획이 흔들리고 직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전두엽이 지치면 충동이 이기고 집중이 흩어지고 실행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대부분의 전두엽은 만성 피로 상태입니다. 왜 전두엽이 지치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몰리면 도로가 막힙니다. 자동차들이 오가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전두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해야 할 자극이 너무 많으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하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두엽이 쉬는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출근하자마자 쌓인 메일을 처리하고 오전 내내 크고 작은 결정들을 연달아 내립니다. 점심시간에도 잠깐 쉬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오후에는 회의와 보고와 잡무가 뒤섞입니다. 퇴근 후에도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리고 침대에 누워서야 겨우 하루가 끝납니다. 이 생활 속에서 전두엽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오면 오는 대로 처리하고 판단이 필요하면 판단하고 충동을 억제해야 하면 억제하면서 하루 종일 풀가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두엽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배달 음식 시키는 거 못 참고 충동 구매하는 거 못 막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찍 자는 거 못하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웨이 CEO가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의사결정 피로, 영어로 decision fatigue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옷 고민을 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회색이나 남색 정장만 입었고 아침 메뉴도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이 나라를 위해 수백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일 회색 티셔츠를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데 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패션에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 전두엽의 에너지를 아껴두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맛있는 쿠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문 앞에 앉혀뒀습니다. 다른 그룹은 쿠키를 먹어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쿠키를 참은 그룹이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충동을 억제하는데 이미 전두엽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버티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육처럼 쓸수록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 전두엽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다 써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두엽을 아끼는 방식으로 삽니다. 아침 루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매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루틴이기 때문에 결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하루의 앞쪽에 배치합니다.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된 시간. 보통 아침에서 오전 중반 사이에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메일 확인이나 잡무는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산만함을 차단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알림을 꺼두고 한 번에 하나만 합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비법처럼 들리지 않죠? 맞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5년 뒤, 10년 뒤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전두엽을 충전하는 방법도 압니다. 여기서 잠깐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성인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 20분씩 자연 속을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도심의 교통 복잡한 거리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돌아온 뒤에 집중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연 속을 걸은 그룹이 집중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나무, 하늘, 새소리 같은 자연 자극은 전두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기분은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도심의 복잡한 환경은 전두엽을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책이 그냥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두엽을 회복시키는 충전기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전두엽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얼마나 겹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면 부족입니다. 뇌는 잘 때 그날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내일을 위해 재충전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놓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을 덜 자면 충전이 덜 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40%만 충전된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전 중에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전두엽은 특히 수면에 민감합니다. 7시간 미만으로 자는 날이 이틀만 이어져도 집중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잠 줄여서 일하는 게 성실한 게 아닙니다. 충전도 안 된 채로 계속 쓰다가 아예 고장 내는 겁니다. 둘째, 멀티태스킹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전두엽은 작업 전환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씁니다. 하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코드를 갈아 끼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전두엽은 오후도 되기 전에 탈진 상태가 됩니다. 셋째,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빼앗아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체계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새 알림을 확인할 때마다 뇌는 아주 작은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쾌감을 또 원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하루에 수백 번 반복되면 뇌는 빠르고 즉각적인 보상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그 결과 보상이 느리게 오는 일들, 즉 깊이 읽고 오래 생각하고 천천히 실행하는 일들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두엽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 이번에도 할게요.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흙길도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 단단한 길이 되는 것처럼 자주 쓰는 신경회로는 점점 더 굵어지고 빨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타임 블로킹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시간에는 이것만 한다고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오직 이 한 가지 업무만 이렇게요. 이게 왜 전두엽 훈련이 되냐고요?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전두엽을 운동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집중으로 돌아오는 그 행동이 마치 덤벨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복이 전두엽을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부터 하세요. 그게 15분이 되고 한 달 뒤에는 1시간도 가능해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작하기 전에 알림을 전부 끄세요. 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에 두세요. 알림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거기 신경을 씁니다. 영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같은 방에 놔두기만 해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주의를 끄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또 운동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특히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늘어난다는 건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뜻이고, 이는 전두엽이 더 잘 작동하게 돕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8살에서 11살의 새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20분간 가볍게 달린 아이들이 그냥 앉아있던 아이들보다 이후 집중력 테스트와 학습 능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건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 심지어 60대, 70대에서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전두엽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쌓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요점은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명상은 딱 하나입니다. 숨을 쉬면서 그 숨에만 집중하는 것. 딴 생각이 나면 그냥 알아채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왜 전두엽 훈련이 되냐면 명상이란 결국 내 주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채고 다시 원하는 곳으로 가져오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전두엽이 담당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세라 라자르 교수팀이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전두엽 피질이 더 두껍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뇌의 노화도 더 느렸습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 준비 다 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느껴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 뭔가 달라진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머리가 조금 더 가볍고 작은 일에 덜 흔들리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계획과 실행을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를 적습니다. 딱 3가지만요. 10개, 20개가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왜 3가지냐고요? 10가지를 적어놓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두엽은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딱 3가지를 정하면 명확합니다. 이걸 오늘 하면 된다는 것을 뇌가 압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완료했는지 체크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왜 효과적이냐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글로 쓰는 행위 자체가 전두엽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도미니칸 대학교의 게일 매튜스 교수 연구에서 목표를 글로 쓴 그룹이 그냥 생각만 한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체크하는 순간 뇌에서 소량의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완료했다는 작은 성취감이 다음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큰 성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작은 성공을 매일 쌓아가는 것이 지속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5번째 방법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충동 지연 연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바로 하지 않고 5분만 기다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보고 싶으면 5분 기다립니다. 뭔가 사고 싶으면 5분 기다립니다. 업무 중에 딴 생각이 나서 잠깐 다른 것을 찾아보고 싶으면 5분 기다립니다. 이게 훈련이 되냐고요?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요. 이건 스탠퍼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과 연결됩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마시멜로를 기다렸다가 2개를 받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사회적 성공, 건강 지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충동을 지연하는 능력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충동들을 5분씩 기다리는 연습을 쌓다 보면 전두엽이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조금씩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분부터 하세요.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5분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부지런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세상이 아직 조용한 시간에는 외부 자극이 없습니다. 알림도 없고, 전화도 없고, 뉴스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전두엽은 완충되고 충전된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이때가 가장 깊은 사고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아침을 천천히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게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신문을 읽고 아이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매를 서서히 깨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오후가 아닌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뇌가 가장 날카롭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루를 시작할 때 뇌에 자극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마치 막 일어난 사람에게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대신 눈을 뜨고 잠깐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오늘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10분, 15분이 하루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있는데 뇌를 지금 바꿀 수 있을까? 이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신경 가소성, 즉 뇌가 변한다는 특성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드라간스키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저글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성인들에게 3개월 동안 저글링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훈련 전후로 뇌를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불과 3개월 만에 뇌에서 움직임 인식과 시각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의 회백질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음 단계였습니다. 연구팀은 훈련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촬영했더니 늘어났던 회백질이 다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악기처럼 연주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언가를 반복하면 뇌는 반응한다는 겁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훈련에 반응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규칙적인 인지 훈련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전두엽 기능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돈과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두엽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보다 나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지금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지금 당장 쉽고 싶어도 기술을 갈고 닦는 것. 이런 선택들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실수가 줄어듭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줄어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흐름이 안정됩니다. 비즈니스에서, 투자에서, 협상에서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손실을 만드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셋째로, 학습 속도가 빨라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이 습득합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내용이 더 오래 남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핵심을 더 잘 잡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지식의 격차가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 실력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1000가지 배워도 그걸 흡수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두엽은 그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를 전부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고 딱 하나만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해야 할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으세요. 종이가 없으면 메모 앱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10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그날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요. 그리고 그 3가지를 할 때는 알림을 끄고 하나씩 집중해서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전두엽은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전의 나와는 확실히 다른 자신을 느끼시게 됩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전두엽을 깨우고, 전두엽이 깨어나면 실행력이 달라지고, 실행력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타임 블로킹, 운동, 명상, 계획 기록, 충동 지연. 이 5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뇌과학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계발 조언이 아니라 매일 구조가 실제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 이해가 행동의 이유가 되어줄 겁니다.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 뇌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아니까라는 이유로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자극은 점점 더 많아지고 집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전두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갈수록 드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드문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뀔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60대도 오늘 시작하면 뇌는 반응합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을 시작하기 전에 알림을 끄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깨우고 그 전두엽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 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